여러분, 봄철 길가에서 흔히 보는 쑥이 실제로는 천연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쑥에 포함된 아르테미신인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이 흔한 식물이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쑥을 단순히 쑥떡이나 쑥국에 들어가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쑥을 잡초로 여기며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쑥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현대의학이 인정한 쑥의 치료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쑥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쑥의 최적 섭취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쑥 요리법과 차. 우리는 법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쑥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쑥을 활용한 자연치유법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쑥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쑥에 포함된 유파틸린이라는 성분이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복구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은 시절 회식 문화로 인해 간 건강에 문제를 겪고 계시는데 쑥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5세 김모 씨의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쑥차 섭취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 씨는 6개월 동안 매일 쑥차 한 잔씩을 마셨는데 정기검진에서 GPT와 GOT 수치가 모두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쑥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쑥에 포함된 타네틴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특히 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쑥의 항염 효과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실험에서 쑥 추출물이 염증 반응을 6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각종 만성 염증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인천의 68세 박모 씨는 쑥을 우린 물로 목욕을 하면서 관절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쑥의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쑥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성분이 면역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쑥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쑥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률이 4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더 놀라운데요. 바로 쑥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쑥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쑥 채취 시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통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쑥은 봄철 새순이 나올 때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가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쑥은 잎이 연하고 쓴맛이 적으며 유효 성분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채취한 쑥이 가장 좋은 품질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쑥을 어떻게 손질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쑥을 그냥 씻어서 사용하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쑥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쑥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때 소금물을 사용하면 농약이나 불순물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잠깐,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쑥에는 자연적으로 약간의 독성 성분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쑥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쑥차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말린 쑥잎 10g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때 물이 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쑥차는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쑥차만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요리는 쑥국입니다. 쑥국은 만들기 쉬우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대표적인 쑥 요리입니다. 재료는 쑥 100g, 된장 2큰술, 마늘 3쪽, 대파 1대, 멸치 육수 4컵이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멸치 육수를 끓인 후 된장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다진 마늘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여기에 손질한 쑥을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인 후 대파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쑥을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쑥의 영양소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살짝 데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요리는 쑥떡입니다. 쑥떡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지만 가정에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는 쑥 200g, 찹쌀가루 3컵, 소금 1작은술, 설탕 2큰술, 물 적당량입니다. 소는 팥소나 깨소 등 취향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쑥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짜줍니다. 그 다음 쑥을 곱게 다져서 찹쌀가루와 함께 섞어줍니다.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찜통에 넣고 2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요리는 쑥전입니다. 쑥전은 간단하면서도 술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재료는 쑥 150g, 밀가루 1컵, 계란 1개, 물 반컵, 소금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쑥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 다음 밀가루, 계란, 물, 소금을 넣고 반죽을 만듭니다. 여기에 쑥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국자씩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쑥을 활용한 음료입니다. 쑥차 외에도 쑥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쑥 스무디입니다. 쑥 스무디는 쑥 50g, 바나나 1개, 우유 200ml, 꿀 1큰술을 믹서에 넣고 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스무디는 쑥의 쓴맛을 바나나의 단맛이 중화시켜서 마시기 쉽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쑥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안전한 쑥 섭취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쑥은 분명히 좋은 약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쑥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쑥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쑥은 출산을 돕는 약초로 사용되었지만 이는 임신 중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쑥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쑥의 혈액 순환 개선 효과가 오히려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쑥 섭취 전에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쑥은 국화과 식물로, 다른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쑥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쑥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쑥을 섭취한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화기 계통이 약한 분들은 쑥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쑥은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적정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권장하는 쑥의 일일 섭취량은 건조. 쑥 기준으로 5g에서 15g 정도입니다. 이를 차로 우려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쑥을 섭취하는 분들은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하루 3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본 후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쑥을 오래 복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휴식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복용 후 일주일 정도 쉬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쑥의 품질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쑥 중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쑥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색깔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쑥은 자연스러운 연두색을 띠며 너무 진한 초록색이거나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향을 맡아보세요. 신선한 쑥은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나며 썩은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잎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쑥은 잎이 부드럽고 털이 적으며 잎이 너무 두껍거나 거친 것은 오래된 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산 쑥이 품질이 좋으며 특히 강화도나 진도 등 청정 지역에서 자란 쑥이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쑥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쑥은 냉장고에 보관하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키친타월로 싸서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조 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쑥과 다른 약초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쑥은 다른 약초와 함께 사용하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쑥과 생강입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과 생강의 온열 효과가 만나면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쑥차에 생강 한 조각을 넣어 우려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쑥과 대추입니다. 쑥의 쓴맛을 대추의 단맛이 중화시켜 마시기 쉽게 만들어주고 대추의 기운을 보하는 효과와 쑥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만나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쑥과 감초입니다. 감초의 해독 효과와 쑥의 항염 효과가 만나면 각종 염증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쑥을 활용한 외용법도 있습니다. 쑥을 우린 물로 목욕을 하거나 찜질을 하는 방법입니다. 쑥 목욕은 피부 트러블 개선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쑥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쑥 100g을 물 2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끓인 후 우린 물을 욕조에 넣고 목욕하면 됩니다. 이때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쑥 찜질법도 효과적입니다. 쑥을 우린 물에 수건을 적셔서 아픈 부위에 찜질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제 쑥의 계절별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쑥은 계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새순이 나오는 쑥을 활용해서 디톡스 효과를 노려보세요. 겨울 동안 쌓인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봄철 쑥국이나 쑥나물이 대표적입니다. 여름철에는 쑥차를 차갑게 식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쑥의 항균 효과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고 더위로 인한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을철에는 쑥을 말려서 보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말린 쑥으로 차를 우려 마시면 가을 환절기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쑥차가 최고입니다. 쑥의 온열 효과가 추위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쑥의 종류에 따른 효능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쑥이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참쑥입니다. 참쑥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쑥으로 항염과 혈액순환 개선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잎이 깊게 갈라져 있고 뒷면에 흰 털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개똥쑥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지만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신인의 주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약초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개똥쑥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똥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철쑥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쑥으로 간 기능 개선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잎이 작고 두꺼우며 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쑥을 활용한 전통 민간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쑥뜸입니다. 말린 쑥을 태워서 특정 혈자리에 열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아 한의원에서 널리 시술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쑥 온찜질입니다. 쑥을 우린 물에 수건을 적셔서 원하는 부위에 올려두는 방법입니다. 특히 생리통이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배에 쑥 온찜질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전통 방법은 쑥 베개입니다. 말린 쑥을 베개 속에 넣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면증 개선과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쑥의 은은한 향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쑥을 우린 물로 조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인데 쑥 조격은 전신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쑥 조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쑥 50g을 물 2리터에 넣고 20분 정도 끓인 후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발을 담그면 됩니다. 이때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하며 15분에서 20분 정도 조격하면 됩니다. 조격 후에는 발을 깨끗이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격 후 상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쑥을 활용한 피부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쑥은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쑥 세안입니다. 쑥을 우린 물로 세안하면 여드름이나 각종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좋습니다. 쑥팩도 효과적입니다. 쑥가루와 꿀, 요거트를 섞어서 만든 팩을 얼굴에 발라두고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쑥의 항염 효과와 꿀의 보습 효과, 요거트의 각질 제거 효과가 만나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쑥을 우린 물을 화장수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쑥을 우린 물을 차갑게 식혀서 스프레이통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얼굴에 뿌려주면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쑥의 항노화 효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쑥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경희대학교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쑥 추출물을 8주간 사용한 그룹에서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들에게서 더욱 뚜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쑥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놀라운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쑥의 항암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쑥에 포함된 아르테미신인 성분이 폐암세포의 증식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쑥 추출물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쑥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쑥의 당뇨 개선 효과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동물 실험에서 쑥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의 혈당 수치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쑥이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서 현대의학에서도 인정받는 치료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두 실험실 단계나 동물 실험 단계라는 점입니다.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쑥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건강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쑥은 분명히 훌륭한 약초이지만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쑥을 건강관리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쑥을 섭취할 때는 적정량을 지키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쑥은 항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천연 약초입니다. 둘째, 쑥차, 쑥국, 쑥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각각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임신부, 수유부,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하며 적정량을 지켜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쑥을 활용한 건강관리법을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